자, 물리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오늘도 기초 정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뭐까지 배웠어? 가속도까지 배웠어. 가속도가 뭐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오늘 계속 나갈 거야.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자, 먼저 잠깐 요 문제 순서 조금 바꿀게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연습 조금 하고 갈게요. 몇 페이지 문제야, 이거? 21페이지 5번 문제 같은데요. 이런 거야, 21페이지 5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가속도를 배웠는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거지. 두 가지 조건으로 풀 거야. 자, 그러면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12m/s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일정한 가속도로, 자,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무슨 가속도야, 우리가? 등가속도로, 등가속도야, 등가속도. 등가속도로 3초 후 3m/s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동쪽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계속해서 동쪽으로 달리고 있죠. 자,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됐어요? 해보자. 공식으로 푸는 거하고 두 번째 그래프로 푸는 거하고 두 가지 다 가르쳐 줄게. 뭐가 편한지 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 동안에, 됐어요? 뭐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그래서 보통 약자로 쓰면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라 그래. 제로. 제로는 0초라는 뜻이야. 0초. 그러니까 0초니까 시간이 0이니까 뭐가 돼야 돼? 처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쉽게 풀면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쉽죠. 왜 쉽냐면 시간 주어졌어. 여기 있네. 3초 동안. 3초 동안인가요? 3초 동안 이렇게. 3초 동안 이렇게. 됐습니까? 3초죠? 됐습니까? 두 번째, 3초 동안에, 나중 속도. 근데 나중 속도가 얼마야? 3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얼마야? 12. 됐습니까? 12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3분의 3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4? 3, 그래. 그죠? 산수 이상하게 부르면 큰일 난다겠니?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요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잘 봐. 크기. 그러니까 크기를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 크기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얼마가 돼야 돼? 3m per sec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을 얘기하는데 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근데 얘는 지금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동쪽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래서 저 뒤에서 원리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서쪽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공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하수야, 하수. 많이 하수들이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설명할 때는 공식으로 잘 안 풀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면 고수는 어떻게 푸냐? 고수의 풀이법은 아주 쉬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뭘 할 거야? 앞으로 너희들하고 나랑? 우리는 그런 식 같은 거 안 써. 그럼 뭐 해?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무슨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어? 그렇지.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왜? 주어진 조건이 속도 있고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짜잔. 시간 t, 속도 짜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12m per second. 3초의 속도가 얼마였어? 3. 그러면 속도가 쭉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했다 그랬어? 일정한 가속도. 그러면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을 쫙 그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몇 초? 3초. 3초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된다 그랬었지? 3m per second. 됐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고수의 풀이법이야.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는 처음에 배우긴 하나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서 가르치긴 해. 자, 가속도 뭐 구하면 돼? 기울기 구하면 되겠지.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기울기 밑변분의 얼마? 높이. 됐어요? 그럼 얼마야? 3분의 2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 요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인 건 알죠?
됐니?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야? 3m/s의 제곱. 기울기가 3. 됐니? 얘도 마찬가지야.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야. 가속도의 방향은 음수.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건 얘가 처음 방향이 동쪽이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 서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야. 내가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뭘까?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인 거야.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그럼 이것도 공식이 있어. 막 그런. 우린 그런 공식 안 쓰겠지? 이동 거리는 뭘 구하면 되겠어? 그렇지.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지.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요 삼각형의 면적을 써. 더니 됐어. 자, 요 전체 면적 다 써야 돼. 사다리꼴의 면적. 그럼 사다리꼴의 면적 어떻게 구해야 돼? 사다리꼴의 면적 어떻게 구해야 돼? 잘 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르면 요 사각형이 얼마가 돼야 돼? 3, 3은 9m, 9m 사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요거 여기서 빼니까 얼마가 돼야 돼? 요 9가 돼야 되겠지? 9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3, 9, 27이지? 근데 삼각형이가 2분의 1이지? 27에 2분의 1이면 얼마야? 2분의 27? 그건 나도 알아. 2분의 27은 얼마야? 13.5가 돼야 되겠지? 됐니? 13.5가 돼야 되겠지?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 22.5가 돼야 되겠지? 요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 알겠니? 요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고수는 어떻게 면적 구하면 되겠어? 사다리꼴의 면적을 어떻게 구해? 그래, 그럴 필요 없지. 요게 일정하다면 됐니? 요 사이에 가운데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되겠지. 그럼 12하고 3하고 더하면 15고 그 15의 가운데는 얼마가 돼야 돼? 15의 가운데 7.5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7.5로 직선을 짠 그리면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 7.5로 짠 그리면 됐어? 요 빨간색의 사각형이나 저 사다리꼴의 면적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면 좀 더 빠르겠지. 면적을 구할 때. 그럼 얼마야? 7.5 곱하기 3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와야? 22.5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도형의 원리를 알면 이렇게 구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야. 알겠니? 면적 구할 때는 중점 잡아서 평균 속, 이건 이제 나중에 배워. 평균 속도로 해서 잡아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정확하고 빨라. 너희들은 그래서 나랑 앞으로 그래프 그리는 법을 배울 거야. 그래프 그리는 법을. 물론 아직은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용어 정리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야.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초문제 잠깐 하고 갈게요. 직선상에서 운동,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동글뱅이 옳지 않은 거 X 이렇게 표시하랍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기가 운동 방향이 일정치 않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직선 운동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직선 운동이 아니면 잘 봐.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해.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해. 그러면 얘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 그러겠지. 됐니? 그러면 저렇게 B와 같은 운동을 하면 됐니? 직선 운동이 길어 직선 운동인 A가 더 길어, 곡선 운동인 B가 더 길어. B가 더 길죠? 그러면 봐. 이 A를 뭐라 부르면 되겠어, 너희들이? 변이라 그러면 되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이거 뭐라 하면 되겠어? 이동거리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 아니라면 이동거리가 커, 변이가 커. 무조건 이동거리가 큰 거야. 알겠니? 물체가 직선으로 한 방향으로만 쭉 간다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지만 얘가 곡선 운동이거나 방향을 변하는 운동이면 무조건 누가 더 커야 돼? 이동거리가 더 크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동글뱅이겠네요. 자, 이 말도 되게 조심해야 돼.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너희들 앞으로. 그러니까 개념이 안 돼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틀린단 말이야. 가속도가 일정하대. 가속도가 일정하대. 정말 많이 나온다 이거. 그럼 대부분 낚시에 당하는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가속도가 일정하대.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가속도가 무슨 뜻이야? 속도에
변화. 그럼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대. 그럼 무슨 뜻이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뜻이야. 그걸 그래프로 줘볼까? 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요거 속도 그래프로 고쳐줄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 이렇게 변한 거야. 그래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이걸 뭐라 부르는 거야? 이걸 T, 이걸 V 하면 여기서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이렇게. 됐니?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일정하게 변하는 거야. 알겠니? 정지는 가속도가 없는 거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는 거야. 전 시간에 거쳐서. 이게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 속도가 안 변해. 이게 10m/s인데 계속해서 뭐야? 10m/s야. 속도가 안 변하는 거야. 그럼 속도가 안 변하는 걸 우리는 무슨 속도라 그래? 등속도라 그래. 속도가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틀린 말이네. 그러면 자,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모두 음이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요거 다시 배울게. 요거 뒤에 가서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아직 가속도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와 있어서 그래. 요거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나? 아무튼 배울게. 지금은 조금만 남아도. 자, 처음 속도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이것도 좀 하자.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면 가속도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가속도는 방향이 없어. 알겠니? 근데 자꾸 가속도의 방향이 나오지. 그 이유는 오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니? 사실 이제 오늘 뭐 배워? 힘을 배울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야? 힘의 방향이야. 힘의 방향. 알겠네? 근데 힘을 안 배우고 지금 가속도의 방향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조금 어렵네요. 힘 설명해주고 다시 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계속합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배우지? 아, 참, 문제 나오네요. 문제 몇 개만 풀고 갈게요. 전 시간에 이거 했다, 그지? 전 시간에 했다, 참. 됐니? 자, 이런 문제 같은 것들 하나 보자. 물리학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라는 거죠. 책에 있어서. 자, 35페이지에 2번에 있는 문제네요. 그림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30m, 10m/s와 20m/s의 속력으로 등속도로 운동하는 자동차가 A, B가 400m 떨어져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자동차의 거리가 100m 떨어지는 순간까지 B가 이동한 거리는요. 이렇게. 됐니? 잘 봐. 이런 문제는 따로 풀이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봐봐. 얘가 서로 어떻게 와? 마주보고 오지. 마주보고 오는 거야. 마주보고 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10m/s라는 건 무슨 뜻이야?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야? 10m 가는 거지. 10m. 그럼 얘는 20m/s니까 얘는 마주보고 오지. 마주보고 오지. 됐니? 그러면 1초에 몇 미터 오는 거야? 그렇지. 20m 오는 거잖아. 20m 오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10m 오고 얘는 20m 오니까 됐니? 1초에 얘는 얼마 움직이는 거야? 1초에 얼마 움직이는 거야? 서로 얼마씩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지. 30m씩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일 때는 얘네들의 속도가 뭐해지는 거야? 합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걸 상대 속도라 그래. 우리 책에는 없어. 근데 언제 배운 적 있지? 중2 때인가 상대 속도를 처음으로 배웠을 거야, 니네. 같은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A가 B를 보면 G는 정지되어 있고 얘가 내 쪽으로 얼마로 달려오는 것처럼 보여? 30m/s로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직 설명이 안 된 거야. 너희들 상대 속도를 배운 적이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근데 왜 문제가 나오지? 배운 적도 없는데? 물리 1은 중학교 과정과 통합과학을 배웠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만들어진 책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배운 적이 없어도 나한테는 저학년에서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 이유 없어. 나와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마치 얼마? 초당 30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두 물체가 됐니? 400m 떨어져 있대. 그럼 100m가 되는 순간까지 두 사이의 거리가 100m가 돼. 그럼 400m가 떨어져 있는데 두 사이의 거리가 100m 떨어져 있으려면 얘네 둘이 몇 미터 움직인 거야? 합쳐서
합쳐서 300m 움직인 거지. 300m. 둘이 합쳐서 300m 움직인 거지. 다시 한번. 이 전체 거리가 400m인데 전체 거리가 400m인데 너랑 나랑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니까 우리는 초당 얼마씩 움직이는 거야? 30m/s씩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서로 100m 떨어져 있으려면 어차피 100m 떨어져 있다는 건 너랑 나랑 합쳐서 얼마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300m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둘이 합쳐서 마치 얼마처럼 보이는 거야? 30m/s의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상대 속도적으로. 그러면 300m를 가려면 몇 초면 되겠어? 10초가 되면 30m/s로 달리는 자동차가 10초면 300m를 가겠지? 그래요. 10초면 되는 거야. 10초면. 그러면 얘네들이 300m를 갈 테니까. 그러니까 10초 후에 얘네 둘은 합쳐서 300m를 가는 거야. 해볼까? 얘 10초일 때 몇 미터 가야 돼? 100m 가야 되겠지? 얘는 10초일 때 몇 미터 가야 되겠어? 200m 와야 되겠지. 200m. 그래서 300m로 왔잖아. 둘이 합쳐서. 그러면 몇 미터 남겠어? 100m 남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몇 초가 되는 순간? 10초가 되는 순간 됐니? 100m를 남게 될 거고 B가 이동한 거리는 그러니까 B가 움직인 건 얘지.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200m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거야. 됐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풀려버리죠? 자, 계속합니다. 자,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풀고 가겠습니다. 자, 무슨 그래프야? 무슨 그래프야? 빨리 해야지. 무슨 그래프야? 그 이동거리. 시간의 그래프지? Y축이 뭐야? 잘 봐. Y축이 뭐야? 이동거리야, 변이야. 정확하게 표현해. 이동거리잖아. 됐니?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시간분의 뭐가 돼야 돼? 이동거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직선 위를 달리니까 이 새끼는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뀐 거네. 됐어요? 직선 위를 달리는 자동차죠? 됐다. 그러면 선생님 봐라.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선생님 이거 돼요, 안 돼요? 시간분의 변이 돼요, 안 돼요? 시간분의 변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안 돼?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분의 변이 될까, 안 될까? 빨리 판단해봐. 될까, 안 될까? 뭐 서로 마주봐. 돼, 안 돼? 나의 1등급. 돼, 안 돼? 그래, 되잖아. 1등급은 다르잖아. 왜 돼? 직선. 직선! 아까 했잖아. 얘가 직선을 달려간대. 그러면 이 자동차인데 만약에 얘가 직선을 달려가면 얘가 여기에 이만큼 와 있어. 그럼 얘 이동거리 얼마야? 이 거리겠지. 변이 얼마야? 저 거리겠지. 그래. 직선 운동을 했으니까 이동거리랑 변이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지. 그러니까 얘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도 되지만 시간분의 변이도 되는 거야. 직선이니까. 저기에 있는 거야. 엄청 중요한 단어죠? 그래요. 그럼 아주 쉬운 거야. 자, 갑니다. 가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변이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력, 시간분의 변이는 속도. 그럼 이 문제는 속력과 속도가 같은 거지? 자, 시작합니다. 변이의 크기는 0에서 3초까지, 3에서 6초까지가 같아? 변이라는 건 자, 0일 때 여기 있었고 3초일 때 어디쯤 있어 보여? 여기쯤 있지.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의 직선거리지. 몇 미터 갔어? 30m. 그러면 3에서 6초까지인데 3초일 때 30m 있었는데 6초일 때 어디 때? 90m 있지. 그럼 여기서 변이는 얼마야? 60이지. 그래서 0에서 3초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30인 것 같은데 30에서 60초까지는 얼마가 돼야 돼? 60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이는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해됐어요?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속력이야. 와우. 속력이야. 속력. 니은 속력이 6초일 때고 3초일 때고 속력 누가 더 커? 모르지. 근데 속력은 뭐랑 같아야 돼? 기울기와 같지. 그럼 이 말은 뭐야? 6초일 때 기울기와 3초일 때 기울기하고 누가 더 커? 그걸 묻는 거잖아. 그럼 6초일 때 기울기는 여기 그어져 있는데
3초일 때 기울기는 대충 그것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겠지?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지겠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럼 요 기울기하고 누가 더 커? 6초일 때 기울기가 월등히 크지? 네, 6초일 때 기울기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6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됐습니까? 잘 봐. 여기 이 문제 봐. 디귿 6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야? 6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야? 모르지? 그러면 말을 바꾸면 되겠지. 6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야? 6초일 때 자동차의 기울기는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럼 6초일 때 자동차의 기울기 있어 없어? 모르지? 그래서 여기서 그어줬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그려준 거 아니야. 6초일 때의 기울기값. 됐어요? 6초일 때 기울기값. 요 기울기 구하면 되겠지. 얼마야? 밑변 3, 높이 얼마? 90. 3분의 90이면 얼마냐? 30. 오, 맞는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도 좋아. 그럼 이 자동차는 지금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정지되어 있어?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 왜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지 알아? 그렇지. 그 옆에 기울기가 뭐 해주고 있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기울기가 뭐야? 속력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야. 학교 시험에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란다. 내 말 이해 갔죠? 이게 이동거리 시간의 그래프였습니다. 이거 뭐라고? 이동거리 시간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이번엔 속도 시간의 그래프야.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쉽죠? 왜? A는 잘 봐. 한 점에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직선상에 운동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문제는 쉬워. 근데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걸 선생님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 됐어요? 첫 번째, 둘 다 공통점으로 속도는 변해 안 변해? 둘 다 공통점으로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속도 안 변하잖아. 얼마? A는 4m/s로 속도가 안 변해. 아, 속도가 안 변하는 걸 무슨 속도라 그래? 속도가 안 변하는 걸 무슨 속도라 그래? 등속도. 속도 안 변하지? 그러면 B도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2m/s로 안 변하지? 그래서 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이야. 근데 봐. 얘는 4m/s고 얘는 마이너스 2m/s야. 무슨 차이가 있었어? 한 점에서 그래서 같은 점에서 A는 오른쪽으로 달려가. 얼마로? 4m/s로. 그러면 B는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 2라는 건 속도 앞에 마이너스. 속도 앞에 마이너스. 아까 가속도의 마이너스는 전혀 다른 의미야. 속도 앞에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이 기준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 1, A가 기준 방향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얘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니까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돼? 요 방향으로 달려가겠지. 반대 방향으로 요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m/s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설명이 되는 거야. 속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야? 방향이라는 설명을 갖는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4니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해야 돼. 그 다음에 3초까지 이동거리. 아, 이건 너무 쉽잖아.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뭐와 같아야 돼?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뭐와 같아야 돼? 면적과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3초 동안의 면적. 얘 얼마야? 이만큼 걷지 뭐. 3, 4, 12m를 간 거지. 아이고, B는 얼마야? 2, 3은 6m를 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12m를 간 거야. 12m. 얘는 여기서 몇 미터를 간 거야? 6m를 간 거야. 6m. 그래서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2배 더 많네요. 맞아요. 그냥 면적만 비교해도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3초일 때 두 놈의 거리는, 네, 두 놈 그래 보였잖아. 얘는 이쪽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12m, 얘는 왼쪽으로 6m 갔으니까 두 놈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18m가 돼야 되겠죠. 잘 맞는 말이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어. 속도를 표현하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표현하는 문제들 되게 중요한 거야. 됐어요? 이 문제는 생략할게요. 가속도의 크기를 하자. 별표 쳐놓고 선생님이 하나 가르쳐 줄게.
우리 책에 없는 됐어? 야매라고 하죠. 야매식을 하나 가르쳐 줄게. 원래 이거를 여러분들 해답지 보면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게 돼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해답지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자 봐봐. 직선상의 일정한 가속도 밑줄 등가속도. 등가속도야. 됐니? 이런 그림 등가속도야. 그러면 이걸 정석적으로 풀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 자 봐. 가속도는 시간 동안에 뭐 해야 돼? 시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뭐지?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가 돼야 돼? 어라? 뭐가 없어? 시간과 거리가 있지. 뭐가 없어? 속도가 없지. 그러니까 각 구간별로 속도를 다 구해야 돼. 그럼 각 구간별로 속도가 다 구해지면 다시 그걸 뭘로 나눠야 돼?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지. 됐니? 그러려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됐니? 선생님 그냥 약식이 하나 있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알겠니? 뭐하고 뭐만 있어? 거리하고 시간만 있을 때 가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약식이야. 이런 문제는 가속도는 약식으로 이런 야매법이 있어. 시간의 제곱분의 됐니? 직선 운동이니까 변이가 있겠지. 그 변이가 아니라 얼마야? 변이 차이. 그 변이의 차이가 나타날 거야 분명히. 변이가 아니라 변이 차이가 있을 거야 분명히. 변이 차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와. 이 중간 과정 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서만 가능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보면 아 시간과 거리가 있는데 변이 차이가 일정해. 등가속도 운동이면 무조건 변이 차이가 일정하게 돼 있어. 봐봐. 얘 얼마 갔어? 10 갔어. 얘는 얼마 갔어? 20 갔어. 얘는 얼마 갔어? 30 갔어. 얘는 얼마 갔어? 40 갔어. 얘는 얼마 갔어? 50 갔지? 변이 차이가 일정하지? 됐니? 얼마씩 늘어난 거야 지금 변이가? 10씩 늘어나겠지? 그럼 변이가 얼마야? 차이가 얼마야? 10. 단위도 잘 따라와야 돼. 단위가 얼마야? 센치. 센치로 나왔잖아. 됐니? 그러니까 변이 차이가 얼마야? 10. 얼마야? 센치. 변이가 아니라 변이 차이야. 됐니? 그 다음에 뭐 있어? 시간의 제곱이라 했지? 시간의 제곱 있네. 저기 있네. 시간이 얼마야? 0.5초지? 됐어요? 0.5초. 0.5도 저 분수로 하면 더 빠르겠지? 0.5의 제곱이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0.5를 분수로 하면 얼마야 돼? 2분의 1초가 돼야 되겠지? 2분의 1의 제곱이면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 세크의 제곱. 그러니까 가속도의 단위가 나오지?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이거 번분수 풀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40. 됐니?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요게 답이 됩니다. 요렇게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단다.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되는 거야. 이 몇 번 문제였니? 이 몇 번 문제였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 아, 여기 있구나. 36페이지 5번. 됐니? 그래서 밑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시간의 제곱분의 변이차. 요거 하나 알아두자. 됐니? 이거 약식이거나 야매법이야. 알겠어요? 원래대로 하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건 되게 어려운 거야, 풀이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걸 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에 속도 얼마야? 0.5분의 10, 0.5분의 20, 0.5분의 30, 0.5분의 40, 0.5분의 50이 돼야지. 그럼 각 구간에 뭐가 나와? 속도가 다 나오겠지. 그 속도를 다시 뭐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로 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0.5분의 50분의, 여기는 0.5분의 40분의, 그럼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빼서 각 구간별로 속도를 다 빼서 만들어내야 된다.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건 뭐 하면 돼? 이제 딱 보면, 이런 거 일정한 가속도인데 시간과 거리가 있어. 등가속도인데. 그러면 시간의 제곱분의 변이 차이로 하면 금방 나와. 알겠니? 이런 야매법을 조금 씁시다. 이런 팁이야. 자, 계속 갑니다. 문제는 조금만 넘어갈게. 이제 봐봐. 아하, 이거. 여러분들 책이 없어? 아니다. 오늘은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게요. 오늘 요 문제를 풀려면 조금만 더 있다가 문제를 풀게요. 오늘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봐. 지금부터 또 오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지금부터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뭐야? 오케이. 힘과 가속도의 법칙. 여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 그래요?
동윤아, 영상 끊자.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